안녕하세요. 자, 우리 문단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문단에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연습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정의와 예시 두 가지 문장을 연습하는 중이었어요. 자, 지난 주에 공부한 내용들이 기억납니까? 어,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자, 정의는 문장을 만들 때 필요한 문법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거였어요. 모두 6가지 정도 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2개나 3개 정도 기억하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1개는 바로 쓸 수 있게 기억해 주세요. 자, 뭐뭐란 뭐뭐이다. 이건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뭐뭐란 뭐뭐를 말한다. 네,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예시는 표현이 더 다양했었는데요. 자, 먼저요. 예를 들면 이를테면 가령 예컨대 이게 다 똑같으니까 이거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문장의 뒤에는 뭐뭐가 있다. 뭐뭐 등이 있다. 뭐뭐 등등이 있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그 다음 그 예로 뭐를 들 수 있다. 뭐뭐가 그 예이다. 자, 이게 2번째 방법. 그런데 외국 학생들은 조사를 잘 생각하지 않지만 이 조사가 틀리면 문법이 틀리는 거예요. 한국어에 없는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조사까지 같이 그냥 한 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방법이 있었는데 자,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때 첫째, 둘째, 셋째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네. 어, 자, 이걸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정의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자, 선생님 조금 기다려 볼게요. 신조어란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가 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신조어란 새로 생긴 말을 뜻한다. 그 예를 들면 엄치나 심쿵이 있다. 자, 선생님하고 조금 다르게 한 사람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요. 의성어. 의성어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의성어란 소리를 표현한 말이다. 네. 의성어에는 예를 들면을 할까요? 예를 들면 찰칵, 또각또각이 있다. 또각또각 등이 있다. 네. 여기에 조사를 쓸 때는 이렇게 붙여서 쓰고요. 만약에 등을 쓰면 이렇게 떼서 써야 됩니다.
띄어쓰기 또 한국어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정의로 글의 시작을 하고 정의와 예시로 하나의 문단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둔 문단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글자가 많으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예를 보면서 여러분 보고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정의나 예시가 나타난 부분을 찾아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학업 목적 외에도 아주 다양하고 흥미로운 응답이 나왔다. 이를테면 있다. 찾았어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이를테면 가령 예컨대 네 맞아요. 네 5개 이를테면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있고 등이었다. 선생님 내용은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예시만 찾아서 봤습니다. 자, 예시가 있는 부분 여기에 있었습니다. 정의도 있을까요? 보여요? 그 다음 있는 거 K-팝은 한국 대중가요를 이르는 말인데 여기 있어요. K-팝은 한국 대중가요를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이걸 같이 쓴 거죠? 네. 자, 그리고 이게 좀 길어 보이는데 중간에 예시 부분이 길어서 그런데요. 문장이 어떻게 문단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들여쓰기 하고, 맞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렇게 비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하나의 문단입니다. 문장이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어떻게 구별하죠? 네, 마지막에 있는 마침표 보고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중간에 예시가 좀 길지만 문장 4개로 하나의 문단을 만들었군요. 자, 여기는 정의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정의로 시작해. 정의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정의로 시작해요. 정의 어디에 있는지 찾아주세요. 열대야란 열대야가 뭐야? 열대야란 여름의 더위가 밤에도 계속되어 더운 밤을 말한다. 자, 열대야란 뭐뭐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밤에도 온도가 25도 이상이 되면 열대야라고 하는데요. 25도면 잘 잘 수 있지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밖의 온도가 25도이지만 그 방의 온도가 많이 덥죠. 그 낮 동안 35도, 37도가 되었을 때 그 온도가 저녁이 되면 방 안으로 많이 들어와서 방은 30도가 넘거든요. 더워서 땀이 나서 네, 에어컨이 없으면 잘 못 자요. 자,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와서 학교에 와서 이렇게 졸면서 너무너무 피곤해 합니다. 자, 열대야란 더운 밤을 말한다. 이게 뭐죠? 정의예요. 정의 이렇게 발음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글자에 있을 때는 그냥 이로 발음해도 괜찮습니다. 자, 열대야가 계속되면 잠을 깊게 잘 수 없어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열대야를 이기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뭐죠? 뭐예요? 예, 예시예요. 그래서 밤에 잘 자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해주면 쉽죠? 어떤 예가 있나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한다. 여기 미지근한 물은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 피부 온도하고 비슷한 온도를 미지근한 물이라고 해요. 아기 목욕할 때도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합니다. 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다. 산책이나 스트레칭 이거 선생님 스트레칭 해볼게요.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시원하네요. 자, 이게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등의 가벼운 운동이란 말을 썼네요. 가벼운 운동도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교육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일들이죠. 교육에 대한 관심, 큰 관심 대신에 네, 뜨거운 관심. 커피 마실 때, 뜨거워. 네, 뜨거운 관심. 큰 관심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교육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군요. 자, 잠깐만 다시 보세요. 자, 선생님 다시 말해 볼게요. 교육열, 색깔 잘 안 보인다. 다시. 교육열이란, 자, 교육열이란, 이렇게 하고, 뭐뭐를 말한다. 자, 이런 방법이 있죠. 근데, A는 B예요. 그러면 B는 A라고 해도 되죠. 자, 다시 봐요. A는 B예요. 그러면 B는 A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정의는 순서를 바꾸어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열이란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니면 바꿔서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교육열이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데 라고 연결해도 괜찮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나는 외국인 학생들이요. 책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해야지. 선생님이 말하는 것하고 똑같이 해야지.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말할 때 용기가 없거나 자신이 없고 부끄러워하는 학생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말이 가장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드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만들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네. 자, 선생님 말은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말은 똑같지 않아도 돼요. 네. 계속 해볼까요? 여기, 자, 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고3병? 고등학교 3학년이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병원 할 때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유를 모르겠고 그게 고3병이에요. 아마 운동할 시간이 없고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몸이 아픈 것 같아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코가 계속 아팠는데요. 병원에 가봐도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런데 고3이 끝나고 나니까 다 나았어요. 네. 자, 고3병 등은 뭐뭐뭐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야, 얘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런 건 잘 안 보이나요? 그러면 하나 더. 자, 내용을 모두 읽을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하고 예시가 있는 문장만 찾아봅니다. 한국의 교육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조기 교육을 들 수 있는데, 조기 교육은 좀 일찍부터 무엇을 배우는 거죠. 보통 10살 때 배우면 되는데 엄마들이 7살 때부터 가르친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예로 뭐뭐를 들 수 있다. 예로 뭐뭐를 들 수 있다. 자, 조사까지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정의와 예시가 들어가 있는 문단은 많아요. 지금 여기에서 문단의 길이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예, 문장이 5개고요. 그러면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의 길이가 나와요. 이 정도로 쓰면 하나의 문단으로 적절해요. 자, 이것도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이 길고, 근데 이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이 기니까 여러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의 글을 보고 싶게 하려면 첫 번째 문장은 짧게 씁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문장. 여기는 문장이 3개인데 이만큼 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가 힘들죠. 글을 잘 쓰는 사람은요, 보는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게 쓰는 사람이 진짜 잘 쓰는 사람입니다. 자, 또 다음 내용을 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도 글을 한번 써보라고요. 네, 글을 한번 써보라고. 아까는 그냥 읽기를 하면서 정의와 예시를 찾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번 써보려고 해요. 물론 지금은 말하기를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여러분도 한번 쓰기를 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같이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정의와 예시를 활용해서 다음 글을 완성해 보세요. 자, 식사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식사 예절이라 한다. 정의죠. 자, 식사 예절이란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식사 예절이란 식사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말한다. 예절이다. 예절이라는 뜻이다. 네, 다 괜찮아요. 자, 우리나라와 한국은 식사 예절에 차이가 있다. 자,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이제부터 말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부터 말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1번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는 식사 예절과 관계가 있는 표현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다음에서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여러분 보는 것처럼 자, 왼쪽 위에 있는 것은 한식이고요. 한식. 네. 한국의 밥상에는 그 음식을 모두 다 놓고 시작해서 먹습니다. 여기 지금 몇 명이 먹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2사람이 먹나 봐요. 어떻게 알아요? 숟가락, 젓가락이 2쌍이죠. 그리고 밥하고 국 이런 것은 따로따로 있지만 중간에 반찬은 같이 쉐어링, 같이 먹을 거예요. 네. 자, 한식 하고요. 그 다음에 웨스턴 스타일. 자, 여기는 한국하고 밥 먹는 방법이 다르죠.
지금 이 사람이 주인인 것 같아요. 네, 주인 부부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초대받은 분들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먹고 있는 것을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요리를 먹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식사 예절이 많이 다르겠죠. 자, 식사 예절을 말할 때 어떤 표현이 필요할까요? 자, 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외국 학생들이 해줬어요. 나 선생님하고 한번 볼까요? 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다. 자, 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다. 이렇게 먹는 거죠. 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다. 테이블에 놓고 먹는다. 자, 식탁에 놓고, 네, 숟가락만으로 이렇게 먹는 거죠. 네. 한국에서는 식탁에 테이블에 놓고 먹는다가 식사 예절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어때요? 네. 이것도 문화에 따라 달라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식사 중에 이야기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동양에서는 식사 중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보통 부모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제 밥을 먹을 때는 우리 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밥을 먹을 때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음식 먹는 모습이 보이니까. 근데 서양에서는 친구들이 그래요. 말 안 하면 안 돼요라고. 네,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예절이라고 아니면 너 화났니? 라고 이야기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식사할 때 노래를 부르는 건 돼요? 이거는 뭐 동양도 서양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의 특별한 식사 예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먹기 전에 미안합니다. 자,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먹은 후에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사 준비가 되었을 때 앉았어요. 자, 손 씻고 와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먹읍시다. 라고 하면 잘 먹겠습니다. 자,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네. 잘 먹겠습니다. 이 문화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잘 먹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었습니다. 네, 역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지요. 이런 인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국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에서는 먹으면서 중간에 아,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절이다라고 말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식사하면서 누우면 어때요? 한국에선 큰일 나요. 네. 여러분 나라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식사 도중에 일어나면 식탁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의 예를 들면요. 만약에요. 이제 먹다가 소금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나라에서는 이렇게 앉아서 자, 선생님 다시 앉아 볼게요. 이렇게 앉아서 소금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일어나서 이렇게 소금을 가지러 갑니까? 여러분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식사 중간에 소금을 달라고 말하는 일이 잘 없고요. 보통 어머니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이건 이분의 손맛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식사 도중에 일어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문화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말려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식사를 하다가
자, 코풀기요. 코풀기. 이거죠? 네. 네, 선생님 오늘 수업하다가 코풀기를 했나요? 네. 코풀기가 됩니까? 자, 이것도 되는 문화가 있고 안 되는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안 돼요. 네. 그런데 어떤 나라는 뭐 코풀기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네. 한국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잠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자기 접시에 있는 음식만 먹기. 그러니까 다른 접시에 있는 음식에 손대지 않기. 자, 여러분은 사이드 디시, 반찬 이런 것을 옆에 사람하고 같이 먹나요? 아니면 내 것만 먹나요? 자, 한국은 쉐어링,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식당에도 가면 어제도 선생님이 4명이 같이 식당을 갔는데요. 뭐 먹고 싶어? 4개를 다 다른 걸 시켜서 이것도 조금 먹고 내 것도 좀 주고 네, 이렇게 개인 접시에 조금씩 덜어가지고 조금씩 다 먹어보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참 많아요. 가족이 갔을 때는 더 그래요. 친한 친구하고 갔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물론 모르는 사람하고 아니면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식사하면 안 되죠. 처음 만나는 사람,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일로 만난 사람, 네, 그런 분하고는 음식을 나누면 안 되지만요. 친한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 먹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이것도 문화에 따라 다르죠. 자, 선생님이 지금 문화를 소개한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뭘 했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 가르쳐 줬죠? 그러면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와 한국은 식사 예절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자, 이 첫 번째 거부터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릇을 손에 들고 먹지만 한국에서는 그릇을 테이블에 놓고 먹는다. 됐습니까? 자, 하나 더. 우리나라에서는 식사 중에 말을 많이 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식사 중에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걸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먹으면서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절이지만 한국에서는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먹은 후에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절이다. 자, 됐습니까? 이렇게 정의로 시작하고 예시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만들면 문단이 완성돼요. 하나 더 만들면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뒤에 또 만들면 세 번째 문장이 되고 네 번째 문장이 돼요.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식사 예절이 다르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정의로 시작하고 자, 식사 예절이란 식사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와 한국은 식사 예절에 다른 점이 많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식사 중에 말을 많이 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이 되죠. 지금 정의와 예시로 문단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네. 자, 조금 쉬고 와서 조금 더 연습할게요. 네, 잠시 뒤에 봐요.